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웃음이 넘쳤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보름달도 볼 수 있고 귀성 귀경길에도 불편은 없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 추가로 불거진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에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엔 손님들이 몰렸고 역과 터미널은 이른 귀성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동시장 골목이 오랜만에 장 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두 손과 손수레 가득 물건을 가져갑니다. 추석을 맞아 모처럼 이곳 전통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곤 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라며 상인들은 웃었습니다. 예,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찾아주시니까 추석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는 멀리서 오는 자녀를 위해 음식장만 할 생각에 행복합니다. 친정에 오면 김치도 담아주고 나물도 해서 딱 싸서 보내야지. 기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마중 나온 할아버지에게 안기는 손주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고 싶어 플랫폼까지 나온 할아버지는 마냥 기쁩니다. 즐겁고 고맙고 좋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자식들은 가족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에 기대가 한껏 부풀었습니다. 고향 내려오니까 부모님 생각에 힘도 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고 좋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과 기다리는 이들의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이 보름달처럼 부풀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추석 연휴 날씨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자세한 귀성 귀경길 날씨와 보름달 전망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귀성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생각에 들뜨시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흐리고 비가 왔지만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날씨마저 화창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특히 추석 당일인 24일 월요일부터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올해 추석 명절에는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보름달이 뜨기 시작하겠는데요. 광주는 오후 6시 18분에 달이 뜨기 시작해서 자정을 넘긴 다음 날 25일 새벽 12시 10분에 가장 크고 환한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월출 시각 살펴보시면 흑산도는 오후 6시 24분, 목포는 6시 20분, 순천과 여수는 오후 6시 15분에 달이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연휴의 끝자락인 25일 화요일과 26일 수요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귀경길에 해상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고속도로의 귀성 행렬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승용차로 3시간 5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광주 전남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차량 33만 대 가운데 23만 대가 들어왔다고 밝혔고 귀성길 정체는 추석날 정오쯤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는 김정은 위원장을 소탈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방북 이틀째, 김희중 대주교는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옥류관을 포함해 곳곳에서 비춰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소탈하고 소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 수행원들이 옥류관에서도 그렇고 사진 한번 찍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 사진 찍는 걸 응해 주시고. 백두산 천지에서는 북측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면 관광으로 잘 살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양 정상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김 대주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와 조금 더 자주 소통하고 왕래하면서 이렇게 조금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방문 기간에 북측 인사들과 만나 종교계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에서도 열리고 내년 세계 수영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문에는 동해안과 서해안 철도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해안 철도는 목포와 신의주를 연결하게 될 텐데요.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착공 시점을 연내로 못 바꾸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인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과 연결돼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류 혁신뿐만 아니라 섬과 같은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거점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아마도 물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장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을 포함한 U자형 철도망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도 대륙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란 장점을 살려 수산식품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2025년으로 예정된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완공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다 적발되거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동료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강진군 의회 본회의장 특별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모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안이 제적의원 3분의 1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문제의 군 의원은 본인과 부인 소유 업체를 내세워 강진군청과 10수건의 수의 계약을 해오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연루 공무원들까지 수사와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군의회는 제 식구만 감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너무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강진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이 본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라 국민 앞에. 장군의회에서는 군 의원의 막말 수준의 여성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초선인 모 의원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여성 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여성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을 낳을 수 있는 여자만 데리고 오라는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흥 군민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장흥군 여직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여성 의원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바로 거기서 의장한테
발언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이거예요. 해당 의원은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사과했으나 시민단체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회는 의원직 제명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을 별일 아니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수준 이하의 막말을 일삼는 일부 의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제19 감싸기에 급급한 의회 쪽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의 한 고교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성비위 사실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모 고교 여고생 95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다수의 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혐의가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한 뒤 정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광의 한 모텔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고교생들에게 술을 팔고 숙박을 제공한 어른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살 백모군과 정모군 등 고교생에게 술을 팔았던 편의점 주인 A씨와 숙박을 제공한 모텔 주인 B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농산물 도매점 저장고에서 버섯 등을 훔친 혐의로 51살 조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농산물 도매점 저장고에 있는 버섯 10상자 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는 이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버섯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늘 밤 자정을 기해 현재 관리 중인 10명 모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 1명은 자택 격리와 함께 모두 2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